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 채널 시니어입니다. 여러분, 건강검진에서 지방간이라는 진단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술도 안 마시는데 간 수치가 높다고 해서 당황하셨던 경험 말이에요. 오늘은 73세의 심각한 지방간 진단을 받으셨던 한 남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랄 만큼 빠르게 간 수치를 정상으로 되돌리신 분인데요. 특별한 약이나 치료법이 아니라 6개월 동안 매일 실천한 단순한 생활 루틴으로 이뤄낸 변화입니다. 그 생생한 경험을 지금부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73살이고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10년 전에 퇴직했습니다. 지금은 아내와 단둘이 조용하게 살고 있고 손주들도 가끔 놀러오는 평범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건강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고혈압 약을 하나 먹고 있긴 했지만 당뇨도 없고 큰 병 없이 지내왔으니까요. 그런데 1년 반 전 건강검진에서 제 인생이 흔들리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매년 정기적으로 받는 거라 별로 긴장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를 받아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게 나온 거예요. AST, ALT라는 수치들이 정상의 2배가 넘었고 초음파 검사에서는 지방간이 심하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지방간이 상당히 진행됐네요. 이대로 방치하면 간경화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당장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술도 거의 안 마시는데 어떻게 간이 나빠질 수 있나 싶었어요.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길 요즘은 술을 마시지 않아도 생기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과식, 운동 부족, 내장 지방 증가 같은 것들이 원인이라고요. 제 경우에는 퇴직 후에 활동량이 줄고 식사량은 그대로였던 게 문제였던 것 같다고 하셨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이 참 무거웠습니다. 아내에게 검진 결과를 말하니까 아내도 깜짝 놀라면서 걱정하더라고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손주들 얼굴도 떠올랐어요. 아직 어린 손주들이 크는 걸 보고 싶은데 건강을 잃으면 그것도 못 보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식탁에 앉아서 노트북으로 지방간에 대해서 검색하고 있더라고요. 여보, 여기 보니까 생활 습관만 바꿔도 많이 좋아진대요. 우리 같이 해봐요. 아내의 그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든든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의 6개월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아빠 건강 되찾기. 아내가 수첩에 크게 써서 냉장고에 붙여놨습니다. 매일 아침 그 글씨를 보면서 다짐했죠. 가장 먼저 바꾼 건 식사였습니다. 사실 퇴직하고 나서 제 식사량이 많이 늘어났었어요. 집에 있으니까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게 됐고 양도 푸짐하게 먹었거든요. 게다가 간식도 자주 먹었어요. 오후에 과자 한 봉지, 저녁에 라면이나 야식. 이런 게 쌓이고 쌓여서 뱃살이 많이 나온 상태였습니다. 아내와 상의해서 식단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먼저 밥 양을 줄였어요. 예전에는 한 공기 가득 먹었는데 이제는 반 공기에서 3분의 2 정도만 먹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배가 고플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신기하게도 반찬을 천천히 많이 씹어 먹으니까 적은 양으로도 배가 불렀어요. 반찬도 바꿨습니다. 짜고 기름진 반찬보다는 담백한 것들로 먹기로 했어요. 아내가 매일 채소를 많이 준비해줬습니다. 나물, 샐러드, 쌈채소. 식탁에 초록색이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밋밋하다고 생각했는데 먹다 보니까 채소 본연의 맛이 느껴지고 입안이 개운했습니다. 고기도 먹었지만 방법을 바꿨어요. 삼겹살이나 갈비처럼 기름진 부위보다는 살코기 위주로 먹었습니다. 닭가슴살, 생선,
두부 같은 단백질을 챙겨 먹었고요. 생선은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먹었어요. 특히 고등어, 삼치 같은 등 푸른 생선이 간에 좋다고 해서 자주 구워 먹었습니다. 탄수화물도 바꿨습니다. 흰쌀밥만 먹던 걸 현미밥으로 바꿨어요. 처음에는 퍽퍽하고 맛이 없다고 투덜댔는데 먹다 보니까 씹는 맛이 있고 고소했습니다. 아내가 현미에 흑미, 보리, 귀리 같은 잡곡을 섞어서 지어주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무엇보다 큰 변화는 간식을 끄는 거였어요. 이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평생 과자, 빵, 라면 같은 걸 즐겨 먹었는데 갑자기 끊으니까 입이 심심하고 자꾸 뭔가 찾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아내가 여보, 참아요. 우리 건강 되찾기 프로젝트 잊었어요? 하면서 말렸어요. 대신 아내가 건강한 간식을 준비해줬습니다. 방울토마토, 오이, 당근 같은 채소를 씻어서 냉장고에 넣어뒀어요. 출출할 때 그걸 꺼내 먹으니까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과일도 조심했습니다. 과일은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많이 먹었었는데 선생님께서 과일도 과하면 간에 부담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두 가지 과일을 적당량만 먹기로 했어요. 음료수도 완전히 바꿨어요. 탄산음료, 과일 주스 같은 건 아예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을 많이 마셨어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를 목표로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식사 전에 물 한 잔, 이렇게 수시로 마셨어요. 처음에는 물이 무미건조하고 맛이 없다고 느껴졌는데 점점 익숙해지니까 물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네 싶더라고요. 커피도 줄였습니다. 원래 하루에 서너 잔씩 마셨는데 이제는 아침에 한 잔만 마시기로 했어요. 설탕이나 프림은 넣지 않고 블랙으로 마셨습니다. 오후에는 녹차나 보리차를 마셨어요. 식사 시간과 방법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TV 보면서 급하게 먹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제는 TV를 끄고 식탁에 앉아서 천천히 먹기로 했습니다. 한 입 먹으면 20번 이상 씹었어요. 아내랑 대화하면서 먹으니까 식사 시간이 즐거워졌고 한 끼가 30분 이상 걸렸습니다. 천천히 먹으니까 소화도 잘 되고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이 있었어요. 저녁은 일찍 먹기로 했습니다. 6시 반이나 7시쯤 저녁을 먹고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9시, 10시에도 출골하다고 뭔가 먹었는데 이제는 딱 끊었습니다. 배고프면 따뜻한 물이나 차를 마시면서 참았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몸이 적응했는지 저녁 이후로는 배가 고프지 않더라고요. 식단 변화와 함께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평생 운동과 담을 쌓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간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이 필수라고 했으니까요. 가장 먼저 시작한 건 걷기였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20분 정도만 걸었는데 점점 시간을 늘려서 40분, 1시간씩 걸었습니다. 아내도 같이 나와서 함께 걸었어요.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았습니다. 걷기만 하면 지루할 것 같아서 중간중간 스트레칭도 했어요. 공원에 가면 운동기구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팔다리 스트레칭하고 철봉에 매달리기도 하고 가벼운 운동을 했습니다. 점심 먹고 나서도 가볍게 산책했습니다. 30분 정도 동네를 천천히 걷는 거였어요. 헬스장에도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헬스장이 젊은 사람들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주저했는데 막상 가보니 저 같은 나이대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트레이너 선생님이 제 상황을 설명하니까 간에 좋은 운동들을 알려주셨어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러닝머신에서 빠르게 걷거나 가볍게 뛰기, 고정식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30분 정도 했어요. 그 다음에는 가벼운 근력 운동을 했습니다.
너무 무거운 중량은 피하고 가벼운 덤벨로 팔 운동하고 스쿼트나 런지 같은 하체 운동을 했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운동하고 나면 온몸이 쑤시고 다음날 일어나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아내가 계속 격려해줬어요. 여보, 힘들어도 조금만 더 해봐요. 우리 할 수 있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운동이 예전보다 덜 힘들었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생활 리듬도 바꿨습니다.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기로 했어요. 밤 10시에는 잠자리에 들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밤늦게까지 TV 보다가 12시, 1시에 자고 아침에는 8시, 9시에 일어났었거든요. 처음에는 10시에 자는 게 너무 이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일주일, 2주일 지나니까 몸이 적응하더라고요. 10시만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왔고 아침에도 알람 없이 6시쯤 눈이 떴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신경 썼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크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돌아보니 작은 스트레스들이 많았어요. 자식들 걱정, 경제적인 걱정, 건강 걱정,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 있더라고요. 명상을 시작했어요. 유튜브에서 명상 영상을 찾아서 따라했습니다. 조용한 방에서 편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에만 집중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5분도 가만히 앉아있기 힘들었는데 점점 시간을 늘려서 15분, 20분씩 했습니다. 명상을 하고 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온해졌어요. 취미 활동도 늘렸습니다.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사진 찍기를 시작했어요. 카메라 하나 사서 산책하면서 풍경을 찍고 꽃을 찍고 하늘을 찍었습니다. 사진 찍는데 집중하다 보면 다른 걱정들이 머릿속에서 사라졌어요. 친구들도 자주 만났어요.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났습니다.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은 같이 등산도 가고 문화센터 강좌도 같이 들었어요. 사람들과 어울리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풀렸습니다. 아내와 보내는 시간도 늘었어요.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나가거나 집에서 영화를 보거나 그냥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보니 오히려 대화가 줄어들었었는데 이제는 의식적으로 대화 시간을 가졌어요. 담배는 원래 안 피웠고 술은 거의 끊다시피 했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친구들 만날 때 맥주 한 캔 정도만 마셨습니다. 예전에는 소주 한두 잔씩은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조심했어요. 이렇게 6개월을 보냈습니다. 매일매일이 작은 도전이었어요. 간식 먹고 싶은 마음 참기, 운동하기 싫은 날에도 운동하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쉽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하루쯤 대충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냉장고에 붙은 아빠 건강 되찾기를 보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3개월 차에 중간 검진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놀라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간 수치가 많이 좋아졌네요. 이대로만 계속하세요. AST, ALT 수치가 거의 절반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완전히 정상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개선된 게 보였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한테 결과를 보여주니까 아내도 너무 좋아하면서 울더라고요. 여보, 정말 잘했어요. 우리 더 열심히 해봐요. 그 결과에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다시 3개월을 꾸준히 실천했어요. 이제는 습관이 돼서 힘들지도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는 게 자연스러웠고 건강한 식사를 하는 것도 당연했어요. 그리고 6개월이 됐을 때 다시 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지를 받아보는 순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간 수치가 완전히 정상 범위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도 지방간이 거의 사라졌다고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정말 대단하십니다.
6개월 만에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몸무게도 10kg 가까이 빠졌어요. 특히 뱃살이 많이 줄었습니다. 허리 치수가 3인치나 줄어서 바지를 새로 사야 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도 훨씬 날씬해지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많이 달라졌다고, 젊어 보인다고 말해줬어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기분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고 활력이 넘쳤어요. 하루 종일 피곤하지 않고 무언가를 하고 싶은 의욕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던 제가 이제는 밖에 나가서 사진도 찍고 친구도 만나고 운동도 하는 활동적인 사람이 됐어요. 아내와의 관계도 더 좋아졌습니다. 함께 건강 프로젝트를 하면서 팀워크가 생겼어요.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더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손주들한테도 자랑스러운 할아버지가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손주가 놀자고 하면 피곤하다고 거절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같이 공원에 나가서 뛰어놀 수 있습니다. 지금은 6개월이 지났지만 계속 이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는 것, 건강하게 먹는 것, 일찍 자는 것, 이 모든 게 제 일상이 됐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방간, 결코 가볍게 볼 질환이 아닙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예요. 독소를 걸러내고 영양소를 저장하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곳이죠. 간이 나빠지면 전체 건강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간은 재생 능력이 뛰어난 장기라는 거예요. 아직 너무 늦지 않았다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73살에도 가능했어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특별한 비법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기본에 충실했을 뿐이에요. 건강하게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충분히 자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 누구나 다 아는 것들이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변화를 시작하려면 동기가 필요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간 수치가 심각하게 나빴다는 게 동기가 됐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 손주들을 위해서라도 건강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죠. 그리고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아내가 함께 해줘서 성공할 수 있었어요. 혼자였다면 중간에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배우자든 친구든 자식이든 누군가와 함께하면 훨씬 쉽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한꺼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금방 지칩니다. 오늘은 밤양을 조금 줄여보고 내일은 10분 걷기를 해보고 모레는 일찍 자보는 식으로 하나씩 추가해 나가면 됩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결과를 너무 빨리 기대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 한 달은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니까 2개월, 3개월 지나면서 변화가 나타났어요. 우리 몸은 급격한 변화를 싫어합니다.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저도 수없이 실패했어요. 간식 먹고 싶은 거 참다가 과자 한 봉지 다 먹어버린 날도 있었고, 운동 가기 싫어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은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중에는 지방간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검진 결과를 보고 막막하고 답답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 마음을 압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라고 미루지 마세요. 오늘 저녁부터 조금 덜 먹어보고 내일 아침 10분만 걸어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 작은 시작이 6개월 후, 1년 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건강을 되찾았고, 활력이 넘치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손주들과 놀 수 있고, 아내와 여행을 다닐 수 있고,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6개월 전 제가 내린 결정 덕분이에요. 여러분도 6개월 후에는 완전히 달라진 자신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건강한 몸, 가벼운 마음, 활력 넘치는 일상. 상상만 해도 설레지 않으세요? 그 미래를 만드는 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제 아내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매일 아침 건강한 식단을 준비해주고, 함께 운동하며 격려해주고, 힘들 때 위로해준 당신 덕분에 제가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6개월 후 달라진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건강 채널 시니어였습니다.